안녕하세요. 여기는 브런칭입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브런칭 2부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오늘 며칠이죠? 브런치? 오늘 6월 30일입니다. 네, 6월 30일 2부에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브런칭의 PM을 맡고 있고 2부의 사회를 맡고 있는 조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보조 MC이고요. 또 제 차례가 올진 모르겠지만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원두커피 고민 해결사라는 타이틀로 로스팅 전문 브랜드 브라운백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공유 FC라는 그 프랜차이즈 포럼과 그 다음에 브런칭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만 짧게 소개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 공유 FC는 프랜차이즈의 실무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이 모여 있는 이제 단체 포럼이고요. 그 포럼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사회를 맡고 있는 브런칭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고 매월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해서 매주 방송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런칭한 이야기를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을 모셔서 짧게 또 그리고 또 심도 있게 얘기를 듣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2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되게 각별하게 좀 히든카드 같은 형태로 해서 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정말 언젠가 한번 꼭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좀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는 그 포럼 내에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했었냐면 프리미엄 분식의 조상님이라는 이런 좀 표현을 썼는데 그만큼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로 해야 될지, 네. 안녕 해야 될지. 네. 되게 좀 이게 어떤 관계냐면 제가 이제 외식업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뭐 10년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기간 동안 이제 종사를 했었던 곳이 바로 이상윤 대표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스쿨푸드 SF 이노베이션이고요. 한 7년 동안 그 횟수를 넘어가면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2017년 2월 달에 지금 이제 종료를 하고 지금 이제 또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또 대표님을 모실 수 있게 되고 또 어렵사리 또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녕.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표님.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부는 이제 대표님의 간단한 좀 이런 그 지나쳐왔던 이런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좀 저희가 궁금함을 요청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중간에 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표님 브랜드 얘기를 좀 많이 여쭙게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대표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님. 예, 저는 지금 현재는 당신의 입속에 꿈을 담아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스쿨푸드라는 브랜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낮보단 밤에 더 보고 싶어라는 김 작가의 이중생활이라는 감성주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짜라붐이라는 베트남 쌀국수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늘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SF 이노베이션의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되게 제가 좀 제가 작아요? 아니. 되게 이게 어깨를 좀 피세요. 어깨를 펴고 허리도 꼿꼿하게 하고 그냥 하고 싶은 질문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아직까지도 중간에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이 촌철살인의 질문을 이렇게 찔러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마음대로 해주세요. 마음대로. 그리고 사전에 또
저희가 그 사전 질문지라고 해서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브랜드 소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굳이 뭐 짜고 하지 말자, 뭐 입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 편하게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긴장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그 나를 얘기하고 회사를 얘기하고 브랜드 얘기하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알면 아는 거대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소리에 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먼저 일단은 그 개인적인 좀 질문이긴 하지만 원래 외식인의 삶을 사신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저는 스쿨푸드를 처음 브랜드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그 거의 그러니까 평생의 직업이 두 개라고 얘기를 크게 보면 하는데 전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양현석 대표라든가 이준호 선배, 그다음에 박철우 RF 뭐 박철우, 현진영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비보이 초창기 이태원에서 춤을 췄던 그 비보이 초창기 1기 예. 그래서부터 거죠? 1세대 예, 거의 1세대입니다. 15년 정도. 예, 나이가 좀 꽤 들었다 보니 나이는 얘기 안 하고요. 알아서 찾으시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춤을 추셨던 건지 아니면 뭐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셨던 건지. 아, 예, 둘 다 했어요.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그 춤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그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면은 그 쇼라는 무대를 쓰면서 인순이 선배하고도 같이 춤을 췄고요. 밤업소에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97년도에 앨범 한 번 내고 그리고 뭐 역시 잘 안 돼서 외모가 이렇다 보니까 아이돌로서 성장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제작자 길을 좀 걸어가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돈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 외식 브랜드로 갑자기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인가요? 예, 갑자기예요. 네, 특별한 뭐 이게 어떠한 전혀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네. 먹고 살려고 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그 생계에 대한 상황까지 밑바닥까지 오다 보니까 아 이렇게는 살면 안 되겠다. 나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그 메뉴 한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메뉴셨나요? 그게 이제 저희 스쿨푸드의 가장 첫 메뉴인 그 계란말이 김밥, 에그말이. 저희는 이제 말이라고 해요. 김밥이란 말을 안 쓰고. 예, 이따가 브랜드 소개할 때 잠깐 그 이유에 대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예, 에그말이 김밥을 한 가지로 딜리버리로 시작을 해서 예,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딜리버리 사업을 하시기는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바로 그냥 배달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보통은 다 뭐 오픈을 하고 1층에 뭐 가게를 얻고 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려고 하실 요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쉽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선택이 없었죠. 예, 이제 매장에다가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자본도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예,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배달부터 하게 됐는데 항상 운이라는 거는 이제 이럴 때 나타난 것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점에 그 시장에서는 그러한 브랜드가 없다 보니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게 16년 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2002년도 그렇죠. 2002년도. 월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네, 2002년도 6월 그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해서 네. 그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기념일 6월이어서 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6월 12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로 바꿨어요. 대표님 제가 교육팀에서 그 파트장 할 때 항상 이제 브랜드 소개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4월로 가면 종조님들한테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통밥으로. 제가 좀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대표님 지금 그러면 그 연애 활동을 하실 때도 이미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고 계셨나요? 아니면 연애 활동이요? 연예계. 연예계 활동? 네. 아니요. 그때는 아예 그 거의 뭐 솔로였고요. 네. 계속 미친 듯이 일하는 거 연습 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몸 망가져라 춤 연습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 연애 그 집사람하고의 연애 활동을 안 했고요. 그때는 그냥 활동만 했죠. 연예계 활동 안 하고 연애 활동도 연예계 활동만 하고 연애 활동을 안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집안에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뭐 가족 생계 부담에 이런 걸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미 그럼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스쿨푸드가 만들어진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네. 연애할 때 연예계 활동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좀 생계를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다단계 판매 뭐 아메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우연치 않게 집사람을 만났는데 그때 잠깐 연예계 쪽에 프로듀서 일을 좀 아르바이트 좀 했었어요. 그때 우연히 만나서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제가 꼬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잘 뭔가를 이뤄보려고 미래를 꿈꿨었는데 너무 생활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만고만 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스쿨푸드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쿨푸드의 그 첫 이 사업의 출발의 시점이 뭔가 가족 생계 뭐 어깨에 그 짊어진 무게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런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아, 가족은 없었고요. 그냥 뭐 가족이라기보다는 연애 때니까 뭐 네. 그 연애에 대한 거를 가족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가 내 목구멍에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예. 제가 이제 사모님을 뭐 몇 번 뵙고 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아기가 지금 자제분이 몇 명 되시죠? 지금 4명, 5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4명까지 하고 일단 그래서 예. 요새스럽지 않은 그 뭔가 좀 이게 대가족이시네요. 다산에 예. 다산에 지금 이제 사실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 건강함의 이런 뭔가 좀 그 비결은 뭔가요, 대표님? 다산의 상징. 그 어떻게 해야 이렇게 또- 자식은요. 네. 하늘에서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때는 안 생기고 노력하지 않을 때 생기고 누군가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생기고 안타깝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생각지 않은데 생기고 그래서 저는 자식은 하늘에서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나의 건강과 상관없이 물론 건강했겠죠. 예, 뭐 춤도 열심히 추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운동 좋아하시죠? 예, 그렇죠? 건강에 대한 비결은 늘 긍정적인 생각과 좀 재밌는 뭔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좀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건강은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뭐 연세에 비해서 뭐 운동, 축구도 연세라고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 나이에 비해서 네. 축구도 좋아하시고 뭐 일단은 그 체격 자체가 너무 딱 다부지게 좋아하는 있으셔가지고, 거하고 건강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예, 좋아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축구 뭐 한 20분 뛰면 헥헥거려가지고 죽겠는데 뭐.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지금 이제 저는 아기를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든 이제 2세를 만들려고 막 열심히 막 이제 목적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할 때는 이게 안 되다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뭐 의술에 뭐 이런 좀 의학의 힘을 빌려야겠다 마지막 그 이제 마지노선을 딱 걷을 때 이 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들이 내려주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게 됐고 좋습니다. 다른 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본격적인 MC로 하게 된 게 되게 처음이라 가지고 긴장도 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질문 드릴 것들 적어 오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댄스 가수라는 이제 표현으로 보통 이렇게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생활도 되게 적지 않게 하셨고 근데 또 지금은 이제 사업을 프랜차이즈 외식업 사업을 하신 지도 이제 한 10년 이상 법인 설립 이후로 한 10년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다 이제 본인의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재밌다거나 아니면 난 정말 이거는 이게 정말 나를 더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인터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표현이 마음이고 마음이 표현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게 있어서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문장이. 네, 맞아요. 그 연예계 활동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그 프랜차이즈 또는 외식업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는 것은 제 스스로 느끼는 재밌는 거는 둘 다예요. 솔직히. 예, 뭐 어느 거라고를 할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식 4명을 보면서 누가 더 좋아 그러면 뭐 다 좋죠. 예. 그런데 그것처럼 저도 춤추는 거를 그래서 저는 외식업 하면서 야 이거 내가 돈을 주면 나도 제작 쪽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5, 6년까지는 내가 이거 나는 돈 벌어도 지금 나는 연예계 쪽이 좋은데라는 뭔가 이 몸속에 딴따라 기질이 있어서 그걸 더 좋아했는데 이제 브랜드를 하나씩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서 거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가 한 10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창의적인 결국은 브랜드 만드는 것도 창의성이잖아요. 예,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한 것들을 브랜드로 만들듯이 연예계도 결국은 작사, 작곡, 가수, 춤, 뭐 이렇게 어떤 이미지, 컨셉 이런 것도 결국은 창작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거나 그쵸. 혹시라도 벤치마킹 하면서 야 요거다 싶은 거가 있는 걸 만드는 것처럼 그런 창작 활동에 대한 재미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보다는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법인명이 SF 이노베이션이신가요? 저도 되게 뭔가 기술을 개발할 것 같은 그런 법인명이라서. 또 아니요, 혹자는 또 SF SK 이노베이션이라 또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근데 하기도 여기서 하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SK 이노베이션보다 우리 SF 이노베이션이 더 빨리 됐어요. 대표님 진짜예요? 나 맨날 감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왜냐면 모르겠다고. 근데 SF 이노베이션이 왜 빨랐냐면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SF가 스쿨푸드예요. 네, 맞죠. 약자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 가로수길 2005년도 했을 때 스쿨푸드 이노베이션이라고 적어놨었어요. 예, 그래서 간판에 저희는 간판이 내부에 있었어요. 외부에서 테라스로 문을 열면 내부가 너무 잘 보여서 내부 안에 벽 전체를 다 그냥 파넥스 간판으로 거기다가 네온 간판으로 해서 벽에다는 회색벽 칠하고 스쿨푸드 네온으로 갖다가 붙이고 밑에 이노베이션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훨씬 그 이후에 나온 게 SK 이노베이션에서 야 대기업도 카피를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런 영감을 준다는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대표님 죄송하네요. 제가 그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기소침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따라했을 거야.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사를 미리 여쭤볼 걸. 회사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거달기식으로 말이야. 드릴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스쿨푸드 이상윤 대표편은 예기치 않게 여러 편으로 편집하게 되어 이번 회차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1시간 일찍 오셔서 이 녹음을 지금 기다려 주셨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이후에 바로 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녹음은 제가 중간에 1부, 2부 형식으로 해서 나눠서 끊지 않고 바로 좀 스트레이트로 이어서 좀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의 이제 그 취지가 이제 브랜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게 될 텐데, 스쿨푸드가 16년째 지금 이제 횟수로는 맞나요? 2002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2018년도니까요, 예, 그죠? 맞아요. 예. 2016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가맹 점수가 뭐 대략 어느 몇 개 정도 되시죠?
그 스쿨푸드만은 한 80개 정도밖에 네, 직가맹점이랑 그 다음에 네. 배달은 빼고 직가맹점 로드샵만 했을 때 배달해서 같이요. 배달 같이 해서. 네, 지금 한 80개인가 80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다, 아니, 프랜차이즈다 한다라고 하시는 그 대표님들 보시게 되면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100개, 200개 이런 것들 그냥 거뜬해 보이고 프랜차이즈 하면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프랜차이즈 입성에 그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그 100이라는 단어에 이제 못 미치는 그 점포의 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정책이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그 브랜드 좀 업력이 좀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좀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또 뭐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스쿨푸드에 대해서 이 16년이라는 운영을 했는데 아직 이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뭐 제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100이라는 숫자를 뭐 넘지를 못했어요. 한 번 넘었던 거로 기억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뭐 회사의 규모, 브랜드의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브랜드 매장 수가 100개든 200개든의 중요성은 저도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되게 짧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서 프랜차이즈도 이렇게 가맹점들도 많이 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제 다른 브랜드 왜 그런 얘기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알고 싶은 자가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사실 주변에서 뭐 100개니 200개니 누구는 300개 브랜드 있니 뭐 그거를 신경을 쓰면 저도 개수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집착을 했겠죠. 근데 네. 그거보다는 내 브랜드를 많이 이해하고 또 내 브랜드에 대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가장 매장 수에 집착을 안 했던 이유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저 주변에 제 지인분들 가맹하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예, 힘든 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가 우리의 정책이 아니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혹시라도 다리가 하나 더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내 운명처럼 스쿨푸드는 태어날 때 쉽지 않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전문 메뉴 하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메뉴의 다양성과 그 메뉴의 다양성들을 전처리하고 조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프리미엄 컨셉이라는 분식이라는 컨셉을 가져가기 위해서 되게 만든 힘든 그런 운영 방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빨리 확장하고 싶어도 못했고요. 예, 그리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고 그리고 늘려가지 않으면 늘려가지 않은 대로 지금에 있는 매장들 잘 운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쿨푸드의 방향성이고 그래서 그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만큼 지속성이 있고 남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가져가는 그런 브랜드로서 키워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의 어떤 숫자 개념은 사실 의미 없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는 본인의 노력이고 본인이 배우고 싶으면 하는 거고 배우기 싫으면 저처럼 그냥 학교 가방끈 잘라갖고 춤추면서 생활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의 삶을 살아가듯이 남이 대학교 갔대 어디 갔대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냥 내 패턴대로 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이 브랜드도 결국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 내 모습이라면 이만큼의 내 모습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쿨푸드 브랜드의 방향이죠. 예. 그래서 스쿨푸드를 이제 뭐 교육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이제 맡았었는데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 레시피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원칙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근데 따라오지 못하시는 점주님들이라든지 직원들을 보면서 되게 힘들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프랜차이즈랑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뭔가 퀄리티, 서비스, 예. 원칙 그다음에 이런 걸로 강조를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직영 사업을 더 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맞아요. 프랜차이즈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직영점을 되게 많이 늘렸고요. 예, 직영점 늘리고 저희 스쿨푸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점주님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내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로서 해주려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운영적인 시스템 좀 더 쉽고 좀 더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안 만든 걸 수도 안 있고요. 만드셨죠, 그죠? 예,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스쿨푸드의 모습은 고객분들에게 꿈을 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메뉴로서의 접근을 했던 브랜드인데 그렇다 보면 쉬운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쉽게 만든 건 맛이 떨어져요.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다 보니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랜차이즈로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판단을 그때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영으로만 늘리고 하다가 지인분들서부터 또는 주변에 하신 분들이 스쿨푸드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맹하고 싶다 해서 내줬는데 지금의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경영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큰 실수했던 거가 뭐냐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라는 그걸 잃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안 내줬을 수도 있고 준비가 다 되고 내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노하우나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로 줄여가면서 점주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잡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가까이 맛과 또는 좋은 편리함과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더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브랜드로서 더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곧 거의 이제 많이 그렇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로서의 적합한 브랜드로 많이 다져가고 있고 완성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 가맹점주님들께 이제 처음에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걱정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이 예. 스쿨푸드라는 게. 근데 나 스쿨푸드 매장을 내고 싶어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거 하나는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이 브랜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같은 게 있으세요? 원칙이요. 원칙. 예. 그거는 보통 음식을 만들 때는 사람의 입맛이 다 달라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스쿨푸드 메뉴에 모짜렐라 스팸마리 2가나 뭐 매니아 냉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객은요. 물론 스쿨푸드를 드신 고객분들이 10분 중에 8분은 다 맛있네. 그래서 물론 매니아 고객분들이 많고 지금의 스쿨푸드가 있지만 또 8대2 법칙이라고 두 분은 나하고는 좀 안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다 맞춰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정해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레시피 작업 그대로를 그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저는 가장 원하는 거고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스쿨푸드는 더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려요. 원칙을 지켜달라고요. 예. 뭔가 아까 얘기하셨던 느낌에서 어떤 느낌도 있었냐면은 되게 직원들이나 사람들의 개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스쿨푸드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되게 창의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어떤 뚝심을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것도 원칙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원칙이 있나요? 늘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계속요. 네. 쉬지 않고 자기가 떠오를 때까지 그 생각만 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절대로 창의적인 건 한순간에 나오진 않아요. 내가 생각에 집착과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더해져서 그게 축적이 돼서 나오는 거지. 사람들은 다 창의적이다 그러면은 뭐 아이디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번뜩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네. 생각을 해요. 전구처럼 번쩍하면 맞아요. 예, 저희 그게 김작가 아니에요? 이중생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목을 지려고 한 600개 정도를 제목을 다 적었어요. 별의별 이름을 다 적었어요. 가장 그러다가 김작가 이중생활이라는 거가
직원들은 다 반대했어요. 대표님 그게 뭐예요? 무슨 이중생활 무슨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중생활 그리고 이게 진짜로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했어요. 그 중에 이걸 저랑 같이 생각이 맞았던 지금 저희 스쿨푸드 회사의 2학년 이사라는 친구는 제 마음을 공감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오죽하면요 디자이너가 이거 디자인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글씨 써가지고 디자인 만들었어요. 네. 직원들이 지지했었던 브랜드 이름은 뭐였나요? 마지막에 박빙으로 했었던 이름? 그 전에 원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김 작가 이중생활을 원래 그 제가 가로수길에 스쿨푸드라는 매장 할 때 그 뒷골목에다가 13평짜리 모퉁이라는 포차를 했었어요. 그걸 그대로 모퉁이가 제일 괜찮고 정적이다라고 해서 그게 제일 지지율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모퉁이를 프랜차이즈로서 변환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로서 뭔가 이름을 가져가고 싶었던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프랜차이즈로서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매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브랜드의 이름도 될 수 있고 매장의 컨셉도 될 수 있고 메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인 거의 원칙도 뭔가 수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집착하고 해야지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 집착 되게 좀 머릿속에 뭔가 딱 와닿네요, 대표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질문 리스트 중에서도 막 적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님의 직함이 정확하게 CEO인가요? 아니면 CVO인가요? 저는 COO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CEO라고 하래가지고 그냥 CEO로 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 조직도에서였나 아니면 대표님 명함에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CVO로 대표님의 그 앞에 직책을 봤어요. CVO는 뭐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였냐면 그 약자가 뭐였냐면 치프 비전 오피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쵸. 이제 뭔가 이제 회사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시고 네. 이런 것들을 또 발굴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르고 가장 또 이런 독특한 이런 아이디어를 내실 때에 뭐 영감을 받는 뭐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또 출처가 있을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갖은 그 집착과 고민과 누적된 이런 경험들을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CBO도 되고 CEO도 되겠네요. 그래서 난 또 어느 또 구체적인 또 방법이 있다라고 좀 이렇게 혹시라도 팁이 있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고민하실 때 네. 아니면 뭐 책을 보실 때 아니면 뭐 영상을 어떤 걸 볼 때 많이 뭐 이런 걸 음악이라든지 저는요 네.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저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네. 집착과 고민과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를 하는데 제 집사람이 좀 짜증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뉴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때는 갑자기 집에서 영화 보다가 정지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컨셉이나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자막의 어떤 글씨체를 보고 그거를 메모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할 때의 제 마인드 가치관은 적자 생존, 적어야 산다. 무조건 아이디어는 다 적어놔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만큼 와 오빠는 어떻게 영화 보다가 저거를 갑자기 브랜드 생각한다고 그걸 정지시켜 놓고 갑자기 잠깐만 그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다가 저는 이렇게 지금은 솔직히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침대 옆에다가 볼펜하고 메모지 갖다 놔요. 그러면 자다가 생각하다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은 오늘도 꿈속에서 꿈꾼 거 티셔츠 제가 개발하고 싶은 거 꿈을 꿔가지고 눈 뜨자마자 그거 적거든요. 그거를 딱 적을 때까지는 절대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게 절대 외부 환경에 신경을 안 써요. 저 그거 적어서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한번 삐끗하면 바로 그게 왜 잊어버리죠. 그러냐면 그렇죠? 머리가 예. 나쁘니까 이거 잠깐만 뭐 한 1, 2분 누가 뭐 부르거나 이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할 때까지는 저는 메모하거나 그럴 때까지 절대 누가 불러 잠깐만 딱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적고 하거든요. 그게 저는 몰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몰입책 쓰신 분 있거든요. 와 근데 저는 그분 강의한 거 보고 놀랬던 게 몰입에 대한 그 강도가요. 저는 진짜 별거 아니고요.
중학생 애들한테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고 이틀 동안 아무데도 못 나가고 풀게 했는데 중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더래요. 몰입을 하니까. 몰입을 하니까. 그게 몰입의 힘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답이 다 나와 있다고 봐요. 다만 내가 얼만큼 했느냐인데 다들 물어보면 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물론 다 주관적이죠. 그 노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주관보다 객관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몰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대표님 지금 아까 10개 정도 넘는 다 브랜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좀 집중과 선택이 좀 안 되고 뭔가 좀 새로운 곳에 몰입을 하시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몰리면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존의 스쿨푸드라든지 뭐 김작가 이중생활이라든지 어느 정도 또 이제 그 브랜드의 나이가 차가면서 새로운 곳에 이제 관심을 뺏기는 그런 기존의 브랜드에 대한 원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그게 또 제가 계획이 가진 있으신지. 사람은 그렇잖아요. 장단점이 있듯이 제가 가진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브랜드를 더 축적시키고 하나씩 더 쌓아가고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되게 오지랖이래 가지고 그냥 이거 보면 이거 만들고 싶고 저거 보면 저거 만들고 싶고 되게 생각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의 집중도가 어느 한쪽에 되게 많이 몰려 있다가 또 바뀌고 이런 게 나의 단점인데 사실은 지금 저희 본사 인력이 한 90명 돼요. 본사만. 근데 각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브랜드 만들었던 일인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성 있게 잘 만들어 가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스쿨푸드에 대해서는 신메뉴 같은 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제가 해요. 디자인 관련된 것도 많이 신경 쓰고. 근데 운영적인 것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조직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허수아비도 아닌데 자기들도 생각하고 자기들도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어가고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되느냐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내가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준다면 그 직원들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러한 만든 브랜드를 가지고 본인들이 본인의 만든 브랜드 플러스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더 브랜드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역할인데 그거마저 뺏은다면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있을 이유가 없죠. 예, 그 친구들도 무언가 만들어낼 해야 할 그러한 일이 바로 프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하면 지금 대표님이 혼자 업무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90명에 달하는 조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족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집중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것이다. 예, 되고 그렇다고 있다. 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고요. 미팅도 하고 하니까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무실 본사 지금 이제 역삼역에 있는 그 본사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이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90명이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90명이라는 조직원의 수가 머리가 너무 많지 않느냐. 뭔가 좀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뭐
일반적인 사람의 오지랖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 조직원들을 다 운영하시는데 이게 좀 괜찮은가요? 너무 이 좀 비대하지 않나 이런 얘기 완전 비대하죠. 네. 네, 완전 비대하는데 요즘 정부에서 계속 고용 정책 많이 하잖아요. 저희 스쿨푸드가요 목동점에 알바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52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40평에서.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물론 알바 포함이에요. 그런데 본사도 되게 헤비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브랜드가 많으니까 관리자가 아무래도 많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회사가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이유가 그래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 이익에 대한 거를 일단 직원들에 대한 걸 저 이익으로 봐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냐면 지금 이제 해외도 저희가 브랜드들이 나가 있어요. 이제 분짜도 나갈 거고 김 작가도 10월에 뉴욕에 오픈하는데 그러면 거기 다 인력들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아는 그 여기 대표도 좀 친한데 후배인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인력 되게 헤비하지만 이 헤비한 인력들을 제가 많은 브랜드들을 하나씩 책임자로도 만들어줄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파견 근무도 나가야 되고 그 브랜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인력들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회사 방향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1,300만 원 갖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맹점 매출까지 한 1,000억 정도 매출되는 회사인데 어차피 회사라는 것은 내가 오늘 내일에서 내 주머니에 넣어서 내 건물 하나 갖고 뭐 저도 그러고 싶죠. 근데 아직 그거보다 파이를 더 키우자. 근데 파이를 키우려면 다 조직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많은 조직들이 추후에 지금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브랜드들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 또는 대표로서 계열사 개념으로도 가야 되고 또 저희 이제 HMR 제품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통해서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더 성장하면 뭐 남겠죠. 뭐 남는 것 쪽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직원들 그래서 같이 함께 가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 우리 지금 얘기하신 MC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한 번도 직원 보러 너 그만둬라고 해본 적 없거든요. 본인들이 그만둬요. 저는 그만두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마음에 그래 네. 열심히 해보자. 저는 본인이 퇴사한 거죠. 본인의 꿈과 네, 희망을 본인이 위해서. 퇴사했죠. 꿈과 희망을 찾아서.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선택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다 선택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을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잘라본 적 없어요. 그냥 같이 가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좀 헤비하다. 그러면 야, 너 지금 현장 직으로도 좀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했지. 야, 너 자르는 거 그만둬. 아닌가요? 그거 자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아니, 그거는 사무실 왜냐면 열심히 사무직 현장의 하고 경험도 자르지 못하니까 현장으로 그거는 이제 저기 무슨 대구 갑자기 서울에 있는 친구 보러 대구로 내려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지금 MC 하신 분 보러 갑자기 너 R&D로 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는 그러한 과한 업무에 대한 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점장으로 이제 중동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한 달 정도 아니지 한 1년 정도 그러네요. 거의 한 1년 정도 근무 후에 이제 대구로 발령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게 나를 자르기 위한 또 뭔가 이 용단의 결정이신가 뭐 살짝도 생각은 했지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저에 대한 믿음과 또 이런 실력에 대해서 이제 믿고 보내주신 거를 당연히 추후에 느끼긴 했었지만 그래서 뭐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중동에서 갑자기 수습이 대구로 지금 안 한번 되시고 발령난 계속 그런 그렇게 가슴 아픈 해가지고 경험이 옛날 있다. 얘기 지금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할까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대변인 지금 그걸로 시간 보내시고 싶으면 계속 합시다. 우리. 아니에요. 네. 괜한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려고 제가 적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새 그 조스푸드에서 나온 HMR 제품 중에 하나가 그 라면 국물인가요? 이거를 그냥 티백으로 해서 바로 어묵 국물. 어묵 다음에가 또 라면이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뭔가 좀 독특하고 또
톡톡 튀는 이런 좀 HMR 제품들이 그 아이디어요. 제가 줬을 거예요. 네? 네, 저는 매운탕 국물서부터 네. 그런 매운탕 제품들 많이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스쿨푸드에 대해서는 항상 그 뭔가 좀 바로 즉석에서 조리한 제품을 고객의 입속에 전해드린다라는 이런 좀 뭔가 철칙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HMR 제품을 안 만든다라고 항상 이제 근무할 때 어떻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HMR 제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니 계신다고. 네. 그거는 그 일부의 대답이 HMR 제품으로 갈 그 제품군이 있고요. 네. 그러지 말아야 될 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해주신 뭐 스프 국물 이런 것들은 HMR 제품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음식들 중에도 HMR 간편식이잖아요. 그렇죠. HMR이라는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간편식으로. 그쵸.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퀄리티를 얼만큼 유지해 주면서 그 맛을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느냐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한 메뉴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저희 뭐 요번에 그 모짜렐라 스팸마리 2가 CGV에 들어가는 냉동 그 스팸마리 김밥 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시간을 그 기여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급냉을 시켜서 얘의 맛을 그대로 웬만하면 유지시키겠다. 그런데 사실 제 입에는 맛이 안 나죠. 예, 만족이 안 되죠. 그런데 아시겠죠. 예.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얼마 전에 통계한 거 중인데 비즈니스가 커지려면 이 정도면 됐어가 비즈니스가 커질 수 있고요. 이거야 하는 거는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래서 스쿨푸드가 돈을 못 벌었어요. 고객들한테는 이거야 너무 맛있어 좋아. 그런데 적당한 것은 프랜차이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스템화된 것들은 맛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100%에 대한 아까 그 전할 때 스시 관련 스시웨이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그 손으로 기계로 안 한다라는 의미도 결국 그거거든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기술과 테크닉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걸 못 찾으면 그거 방식대로 가야 되겠죠. 거기서 얼만큼 효율적인 걸 잡아가야 되느냐인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뭐 스시도 뭐 냉동했다가 갑자기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맛이 난다. 그럼 대박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하나 잠깐 해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건데 밀레라는 전자회사 아세요? 독일인가 그런 걸로 네, 알고 들어봤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걔네 회사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전자레인지를 개발을 했는데 어떤 전자레인지냐면요. 얼음 안에 익지 않은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얼음 안에 익지 않은 고기가 들어갔다고요? 예, 얼려져 고기가? 있는 각 얼음 안에 아. 익지 않은 고기가 안에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얼음은 유지가 되고 그 안에 고기가 익혀요.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가정 제품을 만드는 밀레라는 회사에서 이런 연구를 해서 만든 것은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에서 가장 처음으로 IT하고 접목된 이거 뭐죠? 사이렌 오더. 네. 스타벅스에서 가장 힘을 기울이는 게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가 아니라 얼만큼 일정하게 이 정도면 됐어라는 거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들의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그러한 혁신적인 IT를 접목한 것들을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HMR 제품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재밌는 얘기 요 한 가지 해드렸습니다. 예.